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지난 5월 7일 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후보 대체제가 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최 원장이 어제 몇몇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야권이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명된 데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19일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한 명 한 명을 거명하면서 당 밖의 유력 주자들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이 그 최 원장에 대한 일각의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 이외에 최 원장도 거명을 한 겁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에 이른바 그 플랜 B 차원에서, 즉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 대체제 차원에서 최 원장이 심심찮게 거론돼 왔었습니다. 저도 그걸 바탕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호영 대표가 최 원장을 거명을 직접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물어봤을 것이고 최 원장은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최 원장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온 저희 촉으로 봐서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최고위급 감사원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고위급 공직자로서 이런 걸 묻는다고 할 때는 통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으나 통상적이라면 무슨 나보고 대권 출마하라는 말이냐고 펄쩍 뛰면서 강력히 부인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계적인 해석으로 넘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장 표명을 안 했다. 오히려 내심으로는 대권 도전 의사를 굉장히 굳혔으나 명분을 어떻게 만들지, 감사원장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 또 국민의힘에 출마한다면 들어갈지 말지 등등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고심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고심 끝에, 고심은 본인이 해야 될 문제겠지만 답을 찾아서 대선에 출마하기로 확실히 굳혔다.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인데 그 90일 전인 올해 12월 9일 이전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11월 9일 날까지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넉 달 전까지. 그런 일정 등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8월 9월쯤에는 사퇴해야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경선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사전에 무슨 예비 동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마 최 원장이 실제로 마음을 굳히면은 6, 7월 중에는 사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불출마 입장이라도 밝히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결심을 하면, 최 원장이 결심하면 5.18 메시지를 시작으로 대권 홍보를 사실상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외에 국민의힘 밖에 유력자가 또 하나 출연하는 겁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밖에 출연하는 겁니다. 이리 되면은
야권, 범야권의 대권주자, 국민의힘도 있고 국민의힘 밖에 있는 대권주자 구도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효과에 이어서 이른바 최재형 효과라는 것이 추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은 국민의힘 밖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 최재형 원장 간의 경쟁 구도라고 할까, 이것이 당분간 국민의힘 밖에서 펼쳐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뭐 최재형 원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최 원장의 실제 출마가 상황이 실제가 되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지금까지 구상해온 출마 선언의 시기라든가 캠프 구성이라든가 메시지나 정책 방향 등등의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윤의 경쟁자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 예컨대 원희룡, 유승민 전 의원, 아니면 언젠가 복당할 걸로 보여지는 홍준표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한 최재형 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몸을 담았다가 결별한 윤과 최의 경쟁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은요, 여의도 정치,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해온 여의도 정치의 사고방식, 습관, 행태, 언어, 구조 등등이 몸에 벨 대로 밴 이 국민의힘 주자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복당할 걸로 보이는 홍준표 의원 등과는 전혀 다른 정치 문법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의 문법과 국민의힘 밖의 문법이 다르다 얘기죠. 국민의힘 밖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를 들고 나온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여의도 정치가 이미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하고는 차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에 비하면 선도가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다고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선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최 원장이 뛰어들면은 그래서 안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까지를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국민의힘 내간에 있는 주자들 간의 경쟁은 마이너리그가 되고, 국민의힘 밖에 있는 경쟁이 오히려 메이저리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이 그동안 반문 에워채웠던 그런 걸 가지고 주장할 경쟁력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은 그 존재 자체가 반문의 상징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최재형 원장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같은 거를 파헤친 사람 아닙니까? 또 특히 최재형 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인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태극기 세력, 아파트 보수 세력 또는 5.18 등등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재형 원장에다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서야만 이거 국민의힘 판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역동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 전 부총리도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다가 사실상 결별을 한 사람입니다. TV조선 어젯밤 메인 뉴스에서요,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르면 이달 말쯤에 가서 자서전을 출간하고, 그리고 대권 출마와 관련해 그간이 구상을 밝힐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대권 선언 출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야당 쪽으로. 이런 당 밖, 국민의힘 밖의 상황은 6월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 이 전대를 아주 독특한 전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전대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그리 말을 했지만, 어제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재련해서 더 단단한 후보, 더 튼튼한 후보를 배출하는 용광로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외에도 대표 경선에 이번에 한 10명이 나왔는데요. 합쳐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 주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일체 안 합니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들을 영입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 영입이 이 국민의힘 대표 전당대회 유행가가 됐어요. 유행가. 이거 참 묘한 모습입니다.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으로 된다, 국민의힘으로 된다, 양파 2차파전도 됐지만 안철수 후보가 따로 나와서 3파전이 돼도 이긴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던 모습하고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자강론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후보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나온 대표들은. 대표 출마한 사람들이 자기 당 소속에 있는 후보들을 외면하고 내가 돼야만이 범야권 대선 후보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뭐 김동연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권 후보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플랫폼 만드는 브랜드 선전을 열어올리고 있다. 나라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가깝다, 나는 이렇게 해서 가깝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부 있는 사람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이면서 보수의 종갓집이 보선 승리를 여세를 몰아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는 출정식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집안 선수들은 제쳐놓고 집밖 선수들을 누가 더 영입하느냐 하는 경연대회로 치러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바람에 국민의힘에 내에 있는 주자들은 앉아서 지금 몸값이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희한한 건요, 국민의힘 주자들마저도 이런 논의에 뛰어들어서 자기 얘기보다는 윤석열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윤석열 총장만 있을 때도 이런데 최재형 원장까지 뛰어들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효과에 이은 최재형 효과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동연이가 합류해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효과까지 가해지면 이건 더 그런 추세가 강화될 겁니다. 그런 대표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요, 어제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의 전 최고위원은 아주 파괴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 출마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요,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 우리 당 대표가 할 일은 범야권 후보가 되길 바라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거리낌 없이 우리 당 문을 두드리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눈길일 겁니다. 자, 범야권 주자들이 구미를 당길 정도로, 구미를 안 당길 정도로 당이 안 바뀌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바뀔 정도로 당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어떻게 이걸 생각을 밝힌 겁니다. 나가 당대표가 되면 극단적 주장이나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다. 이거는 강경보수와 결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게 이준석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수 유튜버들과 절연됐다. 황교안 전 대표 당시에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사실상 언론으로 인정하면서 기성 언론과 대한매체 사회의 구분을 사라지게 해서 우리 지지층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이 선을 그은 건 잘한 것이다. 이게 이런 발언들을 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뭐 비겁했다 이런 등도 있습니다만 그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이준석 이 최고위원 이 사람은 국민의힘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국민의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나경원, 이준석 양강 구도이거나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컷오프에서는 50대 50, 국민 여론 50%, 당원 50%, 본선에서는 당원 70%, 여론 30%가 반영되지만은 양쪽을 다 비교해도 이준석 최고가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여론조사 뭐 믿을 게 없다. 여론조사를 믿을 게 없으면 국민의힘도 여론조사로다가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양강구도나 3파전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거 말고 2만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로서는 아마 대박을 치는 걸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 후보라든지 또 출마한 김웅 초선 의원이요. 이 등등 김은혜 의원이라 이런 사람들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그 사람들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건 뭐 나이가 어린 뭐 경험도 없는 싸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채가 뛰어들면은 당 밖의 대선 주자들이 주가는 더 치솟을 것이고 그건 결국 요동치는 국민의힘 전대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범야 대선판은 굉장히 시끌벅적한 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 보궐선거가 예고한 후폭풍입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우파가 잘해서 좌파를 이긴 게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치열하게 겨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2030과 중도층이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번만은 국민의힘 편을 더 손을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윤도 최재형 원장도 더 주목받고 있고 국민의힘의 젊은 세대는 여기에 힘입어서 지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강성우파의 이미지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파일지언정 강성우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젊은 세대들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주가가 올라갔지만 젊은 세대를 바람 일으키는 이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는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김은혜가 대변하는 젊은 세대는 좌우라는 관점보다는 우파이면서도 우파를 지지하면서도 공정과 공생, 상식, 법치, 행복 이런 걸 요구하고 친문이 이런 걸 내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거는 보수고 진보고 가릴 것 없이 기득권 꼰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수고 진보고 가릴 것 없이 기득권과 꼰대를 지루하면서 공정과 공생, 상식, 법치, 행복 등등을 요구한 그 사람들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2030 세대와 중도층이 내년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최재형 원장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마도 대권 도전 의사를 굳힌 것 같다. 그럼으로써 범야권의 대권 구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6월 11일 전당대회 양상도 급변한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